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날 전날이네요. 네. 근데 느낌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느낌이 없고,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명절을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부산을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별로 없네요. 네.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네. 오늘은요, 페이지 40페이지 맨 밑에 끝에, 어머부터 시작이에요. 네. 어머니의 말이 머리에 박혀서 그는 부자들이 욕심쟁이라고 믿게 되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딱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쵸? 네. 돈과 욕심이 언제나 하나로 묶여 있었고, 둘 다 당연히 나쁜 것이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하는데 나쁜 사람을 우리는 동조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에서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같은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분들이 중간, 중산층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스티브는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가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가 부자가 되면 어머니는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갈 정도를 넘어서는 돈을 없애버려야 했다. 안 그러면 더러운 돼지 취급을 받을 테니까. 엄마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근근히 살아가겠나? 부자가 되겠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하겠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현재의식에서는 부자를 선택한다 하죠.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요? 네.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가지 않고 현재의식에선 그런데 무의식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무의식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 현실은. 네. 부자가 되는 쪽이 논리적인 선택인 듯 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무의식은 거의 언제나 감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식에서는 아니야, 부자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랐던 있잖아요. 그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환경에 의해서 그게 습관으로 자리가 잡혀 있죠? 이게 현실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현재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할 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네. 그래서 많이 적어보셨어요? 많이 적어보셨나요? 네, 많이 적어보셨어요? 어릴 때 내가 돈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다 여러 가지 다 줘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이런 말을 자주 했었는데 하고 그냥 무작위로 다 적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작위로 적어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게 또, 이게 이제 나누면 되거든요. 이게 정서적인 거, 돈에 대한 거, 성공에 관련된 거를 나중에 하다 보면, 하고 나와요. 어릴 때 어쨌든 들었던 거, 본 거, 경험한 거, 무조건 그냥 다 적는 게 좋고, 그걸 적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불편한 것들,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것들을 그 불편한 대상들을 그냥 무조건 적어두면서 찾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게 근거예요. 네.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스티븐의 경제 청사진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무일푼 상태에서 백만장자의 자리로 올라섰다. 스티븐은 자신의 비생산적인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 엄마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그냥 엄청 우리에게는 엄청 큰 존재가 엄마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고 산다. 아닌 것 같은데 바뀐다. 나중에 그래서 엄마를 또 닮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잘해야 돼요. 그쵸? 결혼하신 분들은 어 아이들이 나를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나도 엄마를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그게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인제 바꿔야죠. 그 내 모습대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 그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답습한 것일 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엄청 큰 거죠. 어머니한테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어머니의 습득된 정보를 답습한 것일 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습득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적어봐야 돼요. 그게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전환을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어머니로부터 습득된 정보가 무엇인지는 찾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엄청나게 아니 닮는다. 싫어하면서 닮으면서 엄마를 좋아하면서 닮으면서 무조건 닮아요. 그쵸? 네.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면 돈에 대한 거 경제청사진이 안 좋아. 바꿔야죠. 엄마를 따라하면서 계속 엄마가 가난하게 살았어. 나도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이걸 바꾸지 않으면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엄마를 따라가서 가난하게 산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바꾸자. 그거죠, 우리는. 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없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희망이다. 네. 그 후에 우리는 그가 부자가 되더라도 어머니가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도와주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와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스티브는 마우이 해변이 바라다 보이는 콘도를 구입해서 어머니가 겨울 내내 그곳에서 지내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이제 부자 아들을 둔 게 흡족하고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기 바빴다. 게다가 아들은 1년의 반 이상은 어머니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환상적인 해결책이지 않은가. 내 경우에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에 비해서 유독 주식 쪽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나의 경제청사진을 인식한 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부분 뭐래요?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에 비해서 유독 주식 쪽에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랬죠. 한쪽에서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릴 때 경제청사진을 찾았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아버지가 항상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주가를 확인하고는 주먹을 쿵 내리치면 뭐야? 빌어먹을 주식 하고 주식을 욕했던 거예요. 주식이가 뭔 죄가 있다고 그쵸? 주식 빌어먹을 주식이라고 소리쳤던 일이 떠올랐던 거야. 그래서 주식을 하면 빌어먹을 주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둥. 주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 라스베거스에 가서 슬롯머신을 하는 게 차라리 돈 벌 확률이 높겠다는 푸념을 30분가량 늘어놓았다. 30분가량을 한 번만 늘어놨겠어요? 계속 늘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의식대로 입력이 된 거예요. 자동 시스템, 자동빵 입력이 된 거예요. 그쵸? 예. 귀로 듣는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어휴, 이게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식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될 수밖에 없었다. 안 되게 주식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에 집어들 수밖에 없게끔 조정당하고 있었다.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습득된 빌어먹을 주식이라는 이미 형성된 나의 주식에 대한 생각을 현실에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엉뚱한 거, 막 그런 거를 이제 딱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또 그 얘기를 또 어디다 하시던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똑같은 생각. 그런데 나의 신념대로, 내 믿음대로 어릴 때 무의식에 세팅되어 있는 무의식대로 선택을 해요. 무의식대로 선택을. 그래서 이 무의식대로 뭐 직업도 선택하고요. 왜? 내가 돈에 대한 경제적인 거에 대한 게 세팅되어 있는 거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직업도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대로 세팅이 된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것도 안 좋으니까 어때요? 네. 주식을 하면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 안에 경제적인 정원에서 자라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독초들을 뽑아내고 나서야 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독초들을 빼냈답니다. 야, 그쵸? 돈에 대한 생각들이 새롭게 세팅한 다음 날부터 내가 고른 주식들이 붐을 타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계속 주식시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청사진의 작동 방식을 확실히 알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경제청사진의 작동을 확실하게 안다면 끄덕여진대요. 와, 희소식, 그쵸? 네, 이미 형성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맞죠? 이미 우리가 선택하고 고를 새가 없었어요. 선택하고 고를 새가 없이 어릴 때부터 그냥 뭐야? 부지불식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쓱습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자동으로 그 생각까지도. 왜냐하면은 그 무의식에 그냥 들어왔던 것들이 사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사건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념이라고요. 신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았을 거고, 경제적인 거, 느낌으로 인해서 감정도 올라왔을 것이고, 감정으로 인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예, 그래서 그냥, 어,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말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이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경제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자기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핵심 변화 요소. 내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주식은 나쁜 거야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되죠. 이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이 인식이 변화되는 게 나 혼자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믿음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책을 읽어도 다르게 모든 게 내가 인식한 것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식한다는 거에서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다.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기 이해가 들어오는 거죠.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할 때 그것이 당신의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자기 이해. 내가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주입된 거에서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걸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식한 거를 찾아서 또 사고방식. 네. 세 번째는 뭐야? 변화 선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았다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래도 뭐 그냥 가지고 있을 만한가? 바꿔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 어제도 이제 그 수업이 있어서 미팅을 하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시고 어때요? 막 근데 질문을 하셨을 때는 선생님의 의견,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 그걸 변화되려고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해놓고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이런 환경이에요.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보통 막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 나를 갖다가 그래요.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이래요. 그쵸? 그 뭐예요? 내가 남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것인데 보통 보면 남편이 나를 못하게 하는 거로 보죠. 행위를 먼저 봐요. 그쵸? 근데 내가 그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헷갈려요. 그쵸? 공부를 하고 있는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가 불렀단 말이야? 내가 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는 뭔가 답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결정은 내리셨더라고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결정이라도 내리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웃고 계세요 지금. 근데 결정을 내렸는데 또 두려운 거야. 아직 여기서 남편이 뭐라 하는 것 때문에. 그쵸? 근데 남편이 뭐라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데 결정은 내라 그래서 이쪽 에너지 때문에 딱 내렸어. 근데 이 결정을 내리고 하여튼 바뀌어야 돼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남편한테 뭐 나이 차이도 있어요. 저도 6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살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왜 그 나이 들어서 만나는 거하고 40하고 50이 만났을 때랑 그게 느낌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만났을 때 더 어린아이 같이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26과 20살은, 26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사회생활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게 보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어리게 보이다 보니까 저는 또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뭔가 보호받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뭔가 이제 본인이 더 위에서 에너지가 더 위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지시하고 뭔가 이런 쪽으로 있었죠. 근데 그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계속 계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처음에는 막 못하게 막 그랬죠. 근데 못하게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무슨 똥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감하게 그래 가면서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라 그러는데 내가 하지 말라 하는데 아니요. 끝까지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끝까지 해야 되겠다. 본인이 뭐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있어요. 지금 공부도 하다가 중간에 안 했으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굽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그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조용한 것 같고 그냥 그게 조용한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뭐 제 나이에 보호받을 때입니까? 여러분들 20살 넘으면 보호 안 받아도 돼요. 20살 넘으면 내 의견을 최대한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내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의견을 얘기를 안 하고 남편에 의해서 남편의 의견에 의해서 그냥 산다는 거는 내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호받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남편이 그래서 근데 보호받는 게 나중에는 남편 의견을 막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남편이 막 얘기를 해요. 억압을 해요.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이게 발전을 하면. 그래서 아 너는 내 말 듣고 내 맘대로 무슨 의견을 내려 그러면 탁 있잖아. 옥죄어 버리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이게 누가예요? 남편은 옥죄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에너지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편이 없어도 또 뭐예요? 다른 대상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불러들인 게 내 거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옮겨 다닌다.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 가지고 내가 하는 걸 일일이 뭐 해외로 뭐 1 년, 2년 살기, 뭐 10년 뭐 따로 살아야 된다, 가끔씩 봐야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더라도 누군가 나를 옥죄이는 사람이 내가 불러들이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중간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우기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하는 거에 그냥 토를 안 달죠. 오히려 이렇게 눈치 보고 따라와요. 받겠습니다 그게. 처음과 그게 지금과. 끝까지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맞다면 해야죠. 엉뚱한 거를 막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다면 뭔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내가 뭔가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가는 어릴 때부터 찾아야 돼요. 어릴 때 누구한테 그랬지? 그걸 찾아야지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남편 의견에 그냥 복종하듯이 해야 되나. 얘기했다가 처음엔 아니지만 따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중립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냥 내 의견을 맞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게 결국은 또 뭐예요? 엄마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버려질까 봐. 버려지면 나는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막 그게 인제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세사 있잖아요. 사건으로부터 그렇게 오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쵸?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서 '그래 죽든지 말든지.' 하고 막 밀고 나가면은 어라?' 하고 상대방이 '내가 잘못해서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고 이게 탁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인제 내가 딱 역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듣고 계세요. 그쵸? 바꾸시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인제 계속 인제 분리해서 계속 간직해서 내보낼 것인지 판단한다 그랬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야. 결정을 한다.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라. 근데 변화되기 싫다면 그냥 주변 상황에 맞춰서 나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현재 시점으로 오늘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시점에서 오늘이 내가 오늘 자신의 모습이 내가 지금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일 바꿔야 한다면 선택을 다시 해야죠. 그죠. 방향을 근거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내일은 또 구정으로 1월 1 일이에요. 오늘 12월 31 일이네. 음력으로. 또 인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2020 년과 21 년이 바뀌어야 되고, 어제와 오늘이 또 바뀌어야 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바뀌어야 되겠다고 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 들어오셨나? 맨날 잘 들어오시는 줄 안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네. 화면을 안 켜셨네. 화면을 안 켜셨 참, 제가 어떤 분을 보고 '야 참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도' 반성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뭐 나도 뭐 바뀌려고는 한다지만 제자리 걸음마다 또 바뀌다가 제자리 걸음마다 바뀌다가 남 탓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더 바뀌어야 된다. 예. 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마음속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실로 오래전 마음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래요. 그러면 사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쟁여 놓았던 정보의 집합으로서, 오래전에 쟁여 놓았던 정보의 집합체가 뭐야? 엄마로부터 오래된 정보일수록 밑자 뭐야? 내가 지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된 정보의 집합체가 더 많다. 20 살이다. 네. 20 년밖에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죠? 30 년이다. 예. 30년 됐습니다. 그쵸. 30년 전. 40 년, 50년 더 오래된 정보를 나는 진짜 결단을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딱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70 넘으시면 신임 찾으라 소리도 안 하세요. 선생님이요. 안 하세요. 갔다가 제자리에 들어와 있고 갔다가 제자리에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나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결정한다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한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사고 체계가 빨리빨리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을. 왜냐면 정신 세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고착화가 돼서는 사람들과 융화가 된 거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 일을 같이 하시는 50 대와 바깥 세상의 50 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고 체제가. 한 30 대? 이 안에 60 대는 한 40 대? 20년 정도가 더 어린 것 같아요, 사고 체계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60 이다. 아 나는 일반적인 40 대.' 뭐 30 대라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쵸? '나는 바뀔 수 있다. 바꾼다.'라고 결정한다면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도 인식을 한다는 거. 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야 이 우주에서는 내가 무한대로 원하는 거 바로바로 주는데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과 시간이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어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 인식한 거를 없애야 되는구나. 기억하는 걸 없애야 되는구나. 1,000,000원 1억 번다는 건 오래 걸린다라는 기억을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쵸? 1,000,000원 1년 안에 돼. 뭐 6 개월 안에 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있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 먹은 건 다 됐는데 그 마음이 인식이 또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또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말씀을 전에도 듣긴 했는데 어제 되게 와 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식한 대로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거.' 결과가. 그쵸. 모든 건 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식이 되었느냐. 그거를 자꾸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것들을 인제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오래된 쟁여 놓은 정보의 집합체가 얼만큼 되느냐. 그러면 내가 50이 넘을수록 '아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아 그거' 왜 이렇게 또 미팅하다 보면 "옛날에 그게 있기는 한데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라는 건 "아 나는 바꾸기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꿔 가지고는 앞으로 더 많이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될 수 있어요. 120 까지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바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젊은 사람들이. 예 빨리빨리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같이 20 대부터 같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들과 그냥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20 대들도 같이 놀아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데서는 젊은 사람들하고 못 놀아요. 사고 체계도 틀리고. 내 사고가 또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젊은 사람들 20 대는 또 틀리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아 그렇구나.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 친구 많다는 것도 모든 것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야 돼요. 정보의 집합체.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보의 집합체가 어떻다고요? 99.9%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뭐야? 음. 진일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99.9%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변화가 선택이 되겠죠. 근데 '내 말이 맞아.' 하면 절대 변화를 선택을 안 하게 된다. 내 것을 고집을 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있잖아요. 오류래요. 정견, 똑바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내가 똑바로 정견,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똑바로 어떻게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 그럼 내 생각은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해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틀리지?'라고 보면 어때요? 과거에 정보의 집합체, 무의식의 집합체. 이게 바꾸는 게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 읽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처럼 글자를 쉬쉬 술술술술술술 읽어가는 것처럼 내 생각도 술술술술 바뀌면 좋습니다. 바꿉시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좋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어제 제가 너무 웃긴 거야. 제가 지각하는 게 있는데 어제는 너무 웃긴 게 끝날 때 웃어 죽겠는 거야. 아니 1-2분 늦게 시작하더니 뒤에 1-2분 늦게 끝나고 이제는 이 시간까지 지키는 것도 이 무의식이 아직 안 바뀌었는지 이 시간까지 자체적으로 1-2 분씩 막 끌고 가는 제가 보는 거야. 그래서 어제 '야 이 무의식이 진짜' 야 막 하면서 있잖아요. 아니 그걸 찾아 놓고 이걸 아직도 안 바꿨네? 그래 가지고 오늘은 딴 거 집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싸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집에서 진실 안 끌어야 되겠다.' 해서 먼저 막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그게 무의식이 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인형 때문에 세팅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안 바꿨는가 봐요. 지각하는 게. 그러면서 생겼던 늦게 오면서 주변의 시선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 주의를 끌고 오는 것. '아이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네.' 주변의 시선을 끌고 와, 아니 어른인데 불구하고 주의를, 관심, 어제 그것도 느꼈잖아요. 32 분이에요. 예. 그것도 느꼈어요. 아, 관심을 끌고 주의를, 주변 사람들의 연민을 끌고 오는 거. '내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닌데, 아 나는 관심을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변화돼야 돼. 어떤 게 변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결단 적어 보세요. 결단해서 손으로 적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적는 거거든요. '나는 돈에 대해서도 변화해야 되겠다. 내 모든 습관에 대해서.' 습관은 무의식이라고 했죠. 내가 갖고 있는 습관에서 '변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나는 지각은 안 한다. 나는 지각은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무의식에 뭐가 들어가요? 지각부터 들어가요. '나는 일찍 온다.' 이래야 돼요. '나는 일찍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일찍 간다. 약속 일찍 간다.'라고 해야 미리 간다는 거. 지각하지 않는다면 지각이 먼저 싹 들어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인제 음력 12월 31 일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변화합시다. 돈의 정서적인 것도 변화돼야 되고요. '아 나는 어른이다.' 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성공에 대한 것도 변화해야 되겠다는 걸 선택합시다. 그래서 2021 년도에는 더 다른 엄청난 부자가, 큰 부자,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나이가 내가 60 이든 70 이든 뭔 상관이야 나이하고. 그쵸? 내가 그렇게 인식만 했다는 것뿐이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모든 것들을 바꾸자는 거야. 어떻게? 행복하게. 완전히 자유로운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감정적인 모든 것에 행복한 부자가 되자는 거야. 아셨죠?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끝나